여러분, 추석 명절 다 끝나가네요. 잘 지내고 계시죠? 음, 우리 아들애가 어, 목소리를 내지 않고 가장 심하게 철철 우는 거를 본 때가 2014년 추석이었습니다. 그때 아마 추석 당일날 안산에 있던 세월호 거기를 갔었는데, 가서 쭉 있는 사진들,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들, 치킨, 피자, 그런 거 가져다가 차려졌던, 거기에 국화꽃을 놓고, 그때 우리 아들애가 초딩이었는데요. 4학년이었나 그랬을 것 같습니다. 제가 2014년 1월 그 국정원 댓글 조작 때문에 1월 첫째 주 토요일부터 청계광장을 토요일마다 결석하지 않으려고 최대한 애를 쓰면서 가기 시작했는데, 그때 우리 애가 초딩이었기 때문에 같이 다녔거든요. 근데 아마 그 우리 애는 그 2014년 추석, 그러니까 당연히 세월호 광장까지 이어졌죠. 계속 같이 다녔죠. 근데 그 추석 그때의 경험 때문에 아마 이제 제가 쫄보기 때문에 막 걱정하면 그 그럴 일은 절대 없겠지만, 엄마가 만에 하나라도 잘못되거나 그러면 나는 진상규명하면서 열심히 잘 살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아무 걱정 절대로 하지 말고 방송을 계속해라 는 얘기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엄마 이제 방송 그만해도 될 것 같다 막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 말을 이제 막 신나갖고 얘기했을 때 그 말을 듣자마자 저를 딱 째려보면서 안 돼, 그만두면 안 돼. 이재명 지사님이 대통령으로 취임하시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님을 이어서 대통령으로 취임하시는 그 날까지, 최소한 그때까진 계속 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가 기억 속에 간직하고 있는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는 청소년이 됐지만요, 살면서 지금 현재의 상황을 바라보는 제 아들아이의 근본 원칙은 뭘까요? 좀 전에 생각을 해봤는데요.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아마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인 것 같습니다. 그 요즘 서울대 뭐 이런 데서 대학생들 집회하잖아요. 그것과 관계돼서 우리 애는 이제 자기 친구들하고 그 뭐 이렇게 뭐 카톡 이런 거를 통해서 사진도 돌려보고 이러거든요. 근데 앞에서 찍은 사진에서는 안 보이는데, 서울대 그 계단 거기서 항상 앉아서 집회하잖아요. 서울대 학생이라는 젊은 분들이. 근데서 뒤에서 찍은 사진도 같이 만들어서 이렇게 나눠 보더군요. 공유하면서 뒤에서 찍은 사진을 저한테 같이 있는 걸 보여주는데, 네다섯 줄씩 듬성듬성 중간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걸 제가 보여드릴 걸 그랬나요? 그래서 앞에서 보면 이제 듬성듬성 빈 게 정확하게 더 잘 안 드러나는데, 뒤에서 보면 진짜 정말 아휴, 엄청 반가웠던 건 그 뒤에서
본 사진, 앞에서 본 거는 오마이뉴스였고 뒤에서 찍은 사진은 그 앉아있는 학생들 중 듬성듬성 비어있는 그 뒤에서 찍은 사진에는 KBS 24라고 써 있더라고요. KBS를 보면서 겁나 반가웠습니다. KBS 24가 뭔지는 모르겠는데요. 한 사람이 만든 한 그 뉴스 편집 책임자가 만든 하룻밤의 뉴스를 놓고 이렇게 며칠 동안 계속 곱씹고 하게 되는 일이 제 평생 다시 일어날까요? 이건 정말 절대로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아주 소중한 경험인 것 같습니다. 드디어 결론이 나는 것 같은데요. 손석희 앵커가 왜 그렇게 그러니까 친문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고 성공을 바라는 그 친문 그 애국자 여러분들의 지탄을 받고 있는지도 알 것 같고요. 이제 와서야.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손석희 앵커가 그날의 뉴스를 왜 그렇게 공포 분위기로 가짜 뉴스를 섞어가면서 편집했는지 그 이유를 드디어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단 한 명을 위해서 뉴스를 만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단 한 명이 그때 당시 후보였고 청문회를 하루 앞뒀던 조국 장관님을 위한. 그래서 저는 2019년 9월 5일 손석희 뉴스룸의 제목을 저 혼자 붙여본 게 야누스 편. 그러니까 앵커 브리핑에 대해서만 조국 장관님이 이재명 지사님 다음으로 대통령의 그 조국 장관님께서 뭐 이거까지만 하고 물러나겠다, 뭐 그만하겠다, 정치 안 하겠다 다 소용없습니다. 국민들에게 차출됐기 때문에 피해갈 수가 없을 겁니다. 죄송하지만 메롱입니다. 조국 장관님. 뉴스 전체를 그러니까 다시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 가짜 뉴스를 섞었던 그 조국 장관님의 사모님이신 정 교수님에 대한 그 두세 시간 이후에 밝혀졌던 정 교수님이 직접 얘기를 하셔서 페북에 글을 올리셔서 가짜 뉴스라는 게 밝혀졌던 그 가짜 뉴스까지요. 누구 보라고 만든 뉴스? 조국 장관님을 보라고. 조국 장관님은 같은 시간대에 진행되고 있는 뉴스 중에 어디 걸 보셨을까요? 어디 걸 보고 계실까요? 당연히 손석희 뉴스룸이라고 확신합니다. 왜? 지금 손석희 앵커를 비난하는 문재인 지지자들은 현재 국면을 조국과 윤석열의 대결 구도로 보고 있죠. 근데 뭐 저도 그렇지만 제가 손석희 뉴스룸을 믿고 봤던 이유는 뭐냐면 손석희 앵커가 절대로 그렇게 보고 있지 않다는 그 결정적인 차이를 깨달은 겁니다. 제가 이제서야요. 손석희 앵커는 조국 장관님과 윤석열 검찰총장님 이 두 분이 둘 다 문재인의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문재인을 지키기 위한 호위무사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중간적인 입장에서 필요한, 그러니까 사실에 필요한 결정적인 게 그 제가 이해찬 당대표는 가짜뉴스 퍼뜨리지 말라고 막 소리 질렀던 그런 뉴스를 방향을 편집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아마 이날의 이 뉴스 때문에 조국 장관에게 그 청문회 끝나자마자 그 정 교수님이 기소될 거라는 그런 내용의 것들이 조국 장관에게 들어갈까봐 뭐 청문회 당일날 그래서 검찰 조사를 8시부터 12시까지 받았던 건 혹시 아닐까요?
음, 글쎄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제 손석희 앵커가 향후 계속해서 뭐 안전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무섭고 괴롭긴 하지만 그래도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그 제 채널에 그 구독자 수와 조회수를 눈여겨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이제 그것 때문에 저의 이유로 제 자리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 눈에 보이는 거를 있는 그대로 그냥 말씀드리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만약에 손석희 앵커가 9월 5일 조국을 위한 발라드라고 제가 이제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 그 뉴스를 편집해서 내보내지 않았다면 당시에 후보이셨던 조국 장관께서 청문회 끝나자마자 그 소환 조사도 없었던 그러니까 정 교수님의 방어권을 단 1도 허용하지 않았던 그 검찰 기소 소식을 접하고 그렇게 의연하게 인터뷰를 하실 수 있으셨을까요? 그 인터뷰 장면을 보고 우리 국민들이 느꼈던 안심. 조국은 문재인을 지키는 키워드일 수밖에 없고 지금 현재 그리고 저처럼 조국 임명은 문재인과 딥스테이트의 마지막 한판 전쟁이라고 생각했던 우리가 어디까지 생각했더니과 상관없이 안심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끈덕지게 끊임없이 조국을 임명하기를 그리고 대통령께서 장관으로 임명하실 거라고 믿으면서 그 전쟁을 치달릴 수 있었을까요? 그런 느낌입니다. 그 뉴스를 보면서 저는 군사 쿠데타 이후 계엄령이 선포되는 것 같은 공포감을 느꼈었고 그 정 교수님의 반론 손석희 앵커가 그날 보도했던 그 황당한 그 사무실 압수수색 관련한 보도에 대한 반론이 제가 받은 게 제 친구 현정이가 보내준 게 한 그날 밤이었는데요. 그동안 그 몇 시간 동안 이게 뭐냐 손석희도 같이 짠 거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두려움에 떨었던 저는 그랬고요. 왜냐하면 왜 그랬냐 하면 손석희의 보도 방향이 조국과 윤석열 둘 다가 문재인의 사람이라는 거를 기초로 한 상태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믿고 정신없이 보다가 저는 뒤통수를 맞았죠. 헐 이게 뭐냐. 그 손석희 앵커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 때문에 너무 놀랐었는데 조국 장관님은 그 뉴스를 어떻게 보셨을까요? 확실한 사인으로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 터질지도 모르겠구나 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손석희 앵커에 대해서 안심하게 되는 건 이 뉴스 한 편으로 인해서 문재인을 지지하는 그 죄송합니다. 문재인을 지지하면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보는 거죠. 그러면서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한 100명이 될까요? 200명이 될까요? 그런 200만, 300만의 자기 뉴스 팬들이 다 안티로 돌아서더라도 눈도 깜짝 안 하시는 상태일까요? 왜냐하면 조국 장관님 보라고 이 뉴스를 만들면서 예상을 하셨을 것 같기도 합니다. 김어준의 다스베이다의 78회더군요.
또 이제 제가 사랑하는 유시민 씨가 출연하신다고 하길래 그 날은 이제 감정이 정리가 안 돼서 그 실방인가 뭐 아무튼 그 최초 공개 그걸 안 보고 좀 지나고 나서 봤습니다. 근데 동포 여러분, 김어준 총수의 눈, 그러니까 저는 이제 관상을 보잖아요. 관상은 과학이라는 걸 믿으니까요. 그 근데 관상이라는 게 꼭 눈, 코, 입의 위치 뭐 이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사람이 자신의 그 눈과 눈은 마음의 창이라는 표현을 포함해서 그 어떤 사람이 어떤 상태고 어떤 생각을 하는가를 보여주는 이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대통령께서는 국무회의 주재하시는 장면에서의 얼굴 표정보다 그 양희은 씨 프로였던 것 같은데 그렇게 막 전화 인터뷰하면서 막 그렇게 그러니까 국민들하고 막 얘기하고 국민들하고 뭐 그걸 국민들하고 노신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나요? 그러실 때 표현이 더 본래 표현 본래 자기 자신의 표현이 나오시는 것 같다고 제가 느끼거든요. 물론 저의 관찰이고 저의 뇌피셜입니다. 김어준 총수의 근데 이 김어준 총수는 자기 속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근데 자기 속을 드러내지 않는데, 그러니까 자기 속을 드러낸다고도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또 한 명의 걸출한 야누스, 뭐 이렇게 불러야 되나요? 제가 이제 지금 장비하고 달마 이런 그 이미지를 그림, 뭐 출연했던 배우, 삼국지 이런 거에 무협지, 뭐 아니 삼국지 뭐 드라마 같은 거에 출연했던 배우들 이런 걸 막 찾았는데 김어준 총수의 눈매를 닮은 그런 그림 혹은 사진을 못 찾았습니다. 장수라고 생각합니다. 장수로 보입니다. 근데 지금 김어준 총수의 관상이 보다 더 재밌었던 건 우리 제가 사랑하는 유시민 씨가 여기서 전파한 메시지 저는 한 네 가지로 봤는데요. 첫 번째,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더군요. 그의 이름을 불러서 그가 다시 꽃이 되게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죠? 근데 그의 이름을 불렀을 때 무조건 김어준 총수의 입에서 나오는 말만 쳐다보는 의지가지에 없어도 김어준 총수만 믿으면 문재인 정부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분들이 그 이름이 제가 사랑하는 유시민 씨 입에서 나왔을 때 다 싸늘해졌었죠. 잠시. 그렇지만 나중에는 이제 다 같이 즐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시민 씨가 아마도 대통령 선거에 그 대통령에 출마할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또 갖게 되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참 지금 이제 대통령은 여기 이미 승리하셨거든요. TKO 승인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들이 맞죠. 이재명 지사님이 취임하시는 날까지 저는 이 방송을 할 수밖에 없고 뭐 즐거운 마음으로 계속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가 그인지 그녀인지 땡땡땡 선생이라고 부르시더군요. 와, 그 19금 그 저열한 더러운 그 추접스러운 정말 모든 아줌마들을 깜놀시켰던 그딴 개의 쓰레기 같은 소리를 늘어놓으면서 깔깔거리는 그런 사람도 제가 사랑하는 유시민 씨에게는 선생이 될 수 있습니다. 아, 진짜 인품이 정말 뭐라 하죠? 아무튼 훌륭하십니다. 정말 사람을 사람들을 커버할 수 있는 다양한 성격과 그런 사람들을 커버할 수 있는 그 범위가 굉장히 넓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넓은 가슴을 가지신 분인 줄 몰랐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두 번째 메시지는 문재인
더하기 조국과, 그러니까 계속 검찰이 조국 장관의 가족을 인질로 잡아서 협박한다고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그 자기가 이 전쟁에 뛰어들었을 때 김어준 총수는 왜 그게 목요일이었냐고 물어보는데, 왜 그게 목요일이었냐고 물어보는 이유도 저는 잘 캐치를 못했고, 뭐 아는 것 같긴 한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사랑하는 유시민 씨가 대답을 정확하게 해주신 것 같지도 않습니다. 어쨌든 그런 상태에서 이제 검찰 쿠데타 상황으로 보는 거죠. 검찰은 문재인 정부 편이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윤석열 총장에게 이어, 그러니까 이분, 제가 존경하는 이분의 메시지 속에서는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전쟁이라고 하는 건 문재인 플러스 조국 vs 대 윤석열의 전쟁이고, 거기에 자기가 뛰어들 때 사람들이 문재인 조국 망할지도 모르는데 어떡하려고 시작하지 말지 그러냐라고 얘기해 준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렇지만 자기는 문재인과 조국을 지켜야 되기 때문인가요? 어쨌든 같이 죽겠다라는 심정으로 예, 땡큐 같이 죽겠다는 심정으로 뛰어들었다. 이건 뭐냐? 죽을지도 모른다. 문재인과 조국은 같이 죽을지도 모른다. 그러면 자기도 같이 장렬하게 전사하겠답니다. 세 번째 메시지가 캐치됐죠? 문재인 대통령은 내게 한 번도 직접 전화하신 적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내가 지금 현재 정치 상황에 직접 참여하기보다는 이렇게 외곽에서 돕는 것을 더 바라시는 것 같다. 이 속에 깔려있는 게 뭔가요, 동포 여러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유시민 씨는 알릴레오의 구독자도 그 플라잉 얼스님이 쭉 추적해가지고 거기에 밝혀낸 거에 보면, 그리고 당연히 그 문재인에게 유시민을 갖다 붙이려고 하는 그 작전 방송 가에서도 엄청나게 방송했었죠. 그때 알릴레오 시작했을 때요. 구독자가 지금 뭐 80 몇만 명? 뭐 그거 하면 거기에 나오는 거는 이제 아랍어하고 일어보다 아랍어가 훨씬 더 많이 나오는데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구글이 왜 그 구독자 장사하는 사람들 그냥 놔두는가. 2018년에 미국에서 단기간에 몇백만 불 그 구독자 장사해서 몇백만 불 번 사람들 있는데 구글에서 고발도 안 하고 처벌도 안 받고 장사 계속하고 있겠죠. 그런 식으로 그 반칙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한마디로. 구독자 수도 반칙을 하고, 구독자 수는 반칙을 해놨는데 아마도 조회수를 매회 반칙을 할 수가 없어서 알릴레오를 접었나요? 알릴레오 속편은 만들까요? 안 만들까요? 만든다고 얘기는 계속하겠죠. 김어준 다스베이다 78회에 달려있는 댓글을 봤습니다. 반칙에는 그렇게 뭔가 리스트를 사는 거, 그 다음에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제 흥행하고 있는 반칙은 댓글 부대죠. 유시민을 응원하고 유시민이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조국, 이낙연과 같이 토론하는 거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라는 상상만으로도 행복하다라는 유시민을 응원하는 댓글들. 예. 뭐를 생각해야 되나요? 유시민은 검찰과 문재인, 그러니까 윤석열과 문재인 조국이 전쟁하고 있고, 윤석열은 조국의 직계가족, 그러니까 배우자가 영촌인데 직계가족인가요? 아닌가요?
어쨌든 부부 일심 동체라는 걸 너무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우리 조국 장관님의 배우자이신 정 교수님하고 그 다음에 직계 비속이죠. 그 아들, 딸들을 인질로 삼아서 협박을 한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그러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즉 윤석열의 검찰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망할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죽으면 같이 죽는다고요. 자, 그러면 김어준을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문재인 정부는 절대 죽을 수 없다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결사항전으로 지킨다. 이 와중에도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46% 아래로 내려간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인가요? 이걸 봐야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마치 그 남북미에서 그 글로벌 네오콘 엘리트 파슈 세력이 제거되면서 아베와 IOC가 낙동강 오리알처럼 그러니까 부각되는 이거하고 되게 비슷하게 이 사람의 본색은 앞으로 계속 그러니까 뭐 어쨌든 그 검찰의 수사 속도에서 만약에 드러나지 않는다면 계속 매우 선명하게 부각되는 시대가 국면이 상황이 열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흔들리는 당신들, 길을 잃은 당신들은 누구실까요? 흔들린다, 길을 잃는다, 잃었다 라고 제가 생각하는 그 내용은 저는 적폐청산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적폐는 청산되었는가? 적폐청산. 적폐청산의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하는가? 우리가 촛불을 들고 문재인을 우리의 첫 번째 촛불 정치 리더로 선택했던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적폐청산하라는 거였죠. 그리고 한동안 적폐청산 안 하냐로 난리를 쳤었죠. 민노총 같은 극좌에서 뒤흔들면서요. 아직도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흔들리는 당신들이여. 흔들린다. 길을 잃은 당신들이여. 적폐청산을 까먹은 사람들이요. 적폐청산을 까먹은 사람들이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우리 사회 전체를 뒤흔들던 그게 약발이 떨어져서 약효가 다해서 그 워마드가 그 집회를 접은 게 올 봄이었던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안 하겠다고. 이거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유가 뭔지는 글쎄 이유가 뭘까요? 여기에 참여했던 그 동원되던 일베를 포함한 메갈 일베 워마드. 자, 그러면 워마드는 극좌 정의당에서 탄생한 행동대원들이죠. 일베는요, 이명박근혜 극우에서 떴던 행동대원들입니다. 이들의 시대는 같습니다. 지금 현재 국면에서 행동대원들로 먼저인가요? 동시에 부상하고 있는 건 서울대, 연대, 고대 이런 화려한 학교 스펙을 자랑하는 학생들의 조국 해임하라는 촛불 집회. 뭐 촛불은 누구나 들 수 있습니다. 그죠? 촛불이 박근혜 탄핵 때 광장으로 나갔던 국민들만의 전유물은 절대 아닙니다. 그들은 뭐죠? 신종 행동부대죠. 조국 탄핵 촛불을 들고 있는 서울대, 연대, 고대, 연대는 아직 시작 안 했나요? 한다고 그러는 것 같던데. 그 서울대와 고대의 학생들이 이들을 대치했습니다. 참 고급지게 가고 있습니다. 그죠? 즉 작전 세력들이 휘두르는 방향대로 거기에서 갈 길을 잃고 널뛰기를 하면서 널춤을 추는 그 그룹들의 수준이
수준, 죄송합니다. 수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 저의 한심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아무튼 때깔이 되게 고급지게 되는 겁니다. 서울대, 고대 학생들, 얘는 조국을, 겨냥하고, 이거는 뭐하고 관계돼 있죠? 친문 유튜버들은 누구를 겨냥하죠? 검찰, 즉 윤석열을 겨냥합니다, 여러분. 근데 친문 유튜버들이 사랑하는 사람은 사실은 문재인입니다. 그걸 누가 의심할 수 있나요? 그리고 문재인에게는 조국과 윤석열 둘 다가 필요합니다. 근데 윤석열을 다음 주에도 월요일부터도 또 그럴까요? 적폐청산을 잊은 사람들, 흔들리는 당신들이요. 저는 구독자 수를 눈여겨봅니다. 제 방송은 유튜브 방송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저 빼놓고요. 요즘처럼 그러니까 뭐죠? 마치 트럼프가 대통령 전에 뛰어들었던 2016년 이래로 그러니까 거의 너무나 변화도 없고 너무 오랫동안 변화가 전혀 없던 미국의 언론 시장이 엄청나게 확대됐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시 정치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뭐 200%가 막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요. 그때 뉴욕타임스가 트럼프가 뉴욕타임스 망했다 그랬는데 뉴욕타임스가 웃기고 있네 우리 구독자 2만 명 늘었어 이렇게 그 인터넷 신문 보려면 한 달에 몇 불씩 내야 되거든요. 5불인가 6불인가 전 그 돈 내기 싫어서 돈 아까워가지고 3개인가 4개인가 공짜로 보게 해주는데 매달 그것만 보고 치웠었습니다. 제목만 읽고 어쨌든 그때 웃기지마 우리 구독자 2만 명 늘었는데 명으로 얘기하면 안 되죠. 퍼센트로 얘기해야죠. 그렇지 않나요? 그 말씀 드렸었는데요. 퍼센트로 보면은 NYT나 뭐 이런 데는 다 망해가고 있는 게 맞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제 폭발적으로 구독자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튜버의 정치 시사 채널들에서 안 늘어나는 데도 있고 늘어나는 데도 있는데 저는 그 흐름을 보면서 뭔가 이 구독자 수를 자기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계산해서 공개하는 어떤 흐름이 있는 것 같다라는 소설도 뇌피셜도 또 써봅니다. 뭐 제 직업이 아주 고급지게 말해서 합리적 추론으로 그 정황에 대한 느낌들을 합리적 추론을 통해서 말이 되게 하는 게 뭐 제 직업입니까? 아줌마가 쇼하고 있는 거죠. 그런 각도에서 이걸 지켜보고 있는데 뭐 유재일 씨도 포함을 시키고 싶습니다. 저는 어쨌든 제가 친문 유튜버라고 얘기를 했을 때 보면 최인호, 유재일, 세간 알아듣는다, 김용민 TV 이 정도일 것 같습니다. 정치 초단과 언론 알아야 바꾼다는 신세대 유튜버들이십니다. 이분들은 그냥 일단은 얘기하지 않고요. 구독자 수가 최고 많이 늘어난 게 세간 알아듣는다죠. 세간 알아듣는다에는 김민석 씨와 최민희 의원님이 아마 고정 패널이신 것 같은데 저는 김민석이 나올 때는 잘 안 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민주당하고 굉장히 깊은 관계를 갖고 있는 곳이고 이번 전쟁 조국 장관님이 임명되실 때까지 이번 전쟁 상황에서 3주 정도에서 제가 봤던 거로는 그러니까 최인호 씨도 실방을 엄청나게 많이 오래 하셨고 그러니까 윤석열 탄핵 청와대 청원 그걸 리드를 하셨죠. 처음에는 조국 임명 청와대 청원을 하다가 윤석열 탄핵 청와대 청원으로 넘어가고 그러면서 정말 신기하게 놀라울 정도로 그러니까 새날 푸나님이 실방 밤마다 하시는 실방 때하고
그 다음에 최인호 씨가 실방하실 때 하고 그 슈퍼챗 액수가 진짜 어마어마했습니다. 다 소액이죠. 그 뭐 연예부장 이런 쪽으로 들어가던 액수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액 단위였지만 뭐 3만 원, 5만 원, 10만 원 막 이랬지만 어쨌든 그런 거를 제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거를 눈여겨봅니다. 그리고 유재일 씨가 구독자는 그러니까 그 자신의 입장이 바뀐 거를 천명하기 천명하기 전에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건 10만 뭐 700, 800 이랬는데 지금은 10만 7천 그러니까 11만 3, 4천까지 올라갔다가 10만 7천으로 내려갔고 슈퍼챗도 별로 많이 안 보이더군요. 한동안 좀 있었는데 유재일 씨 저는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날에는 김민석 씨가 출연해서 작년에 그 내가 너무나 궁금해하던 그 KT 그 뭐죠 기지국이 뭐 불이 났는데 거기에 제가 세상에 노무현 재단을 유시민 재단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나오신 분이 조민 후보 계속 그러시던데 그 선생님께서 아 정말 진짜 선생님 우리 조국 장관님도 정말 선생님이시더군요. 정말 선생님이요. 저도 유시민 재단이라고 부를랍니다. 앞으로는 그 유시민 재단의 서버도 그 KT의 기지국에 피해를 봤다. 즉 서버가 아니 그 복원이 안 된다. 그때까지만 해도 참 KBS가 괜찮았었습니다. 그 불을 꺼야 되는데 그 밑에 지하에 있는 거기에 뭐 설계도인지 뭐 그걸 잃어버려서 그게 없어서 그게 없어져서 엉뚱한 데다가 그 지하에 그 불 끄는 그 소방 호스를 30분이 넘게 들이붓고 있었다는 보도를 그때 KBS가 해줬었는데 KBS가 그립습니다. 왜 그런 건 없어지나요? 왜 없어지나요? 왜 강원도 산불은 엄청나게 큰 산불이 요번에 났을 때 제가 봤더니 김대중 정부 때 나고 노무현 정부 때 나고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 때 강원도 산불이 납니까? 아니 이명박근혜는 뭐 우주의 기운이 이명박근혜 정권을 도와서 그런 그 휘몰아치는 광풍이 있는 봄철 뭐 그런 때 불도 안 나나요? 와우 이명박근혜 정부와 그 이명박근혜 정부를 지지하시는 분들은 우주의 기운의 보호를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죠? 말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갈 길을 잃고 헤매는 당신들이여. 길을 잃고 헤매는 당신들이여. 저는 이거를 살필랍니다. 즉 이쪽에서 튼튼한 후원 뭐 하는 그런 쪽에서 나오는 얘기를 앞으로 들을 것 같습니다. 친문 유튜버들 중에서요. 우리가 지켜보아야 할 신세대 언론들이죠. 행동부대 작전 세력의 때깔이 바뀌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듣고 진짜 저 미친년 이렇게 욕을 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돌았냐 이러면서. 이런 것들을 끝낼 수 있는 건 뭘까요? 대통령께서 주도하고 계시는 남북미 관계의 진행 속도, 윤석열 총장께서 하고 계시는 수사 속도, 그리고 이번 상황을 너무나 많은 근거와 증거들을 가지고 판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가를 지켜보셨을 그러면서 무조건 조국 수호 그 다음에 검찰의 쿠데타라는 얘기를 안 하고 계시는 민주당 내의 애국적인 국회의원분들
그리고 이런 우리 대통령과 우리 이재명 지사님과 그리고 조국 장관님과 윤석열 총장님과를 바라보는, 이분은 이재명 지사님은 안 바라보죠. 이분은 문재인 대통령 말고는 아무도 안 바라보는 건가요? 아무튼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재명 지사님 얘기는 두 채널 다 이름도 안 나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지사님을 포함해서 진짜 지도자들을 바라보는 국민들, 믿고 바라보는 국민들의 속도, 신뢰, 누구를 볼 것인가, 어떤 언론을 볼 것인가, 무슨 차이가 있을까를 생각하는 그 힘들과 매우 매우 질이 높아진 신흥 여론몰이 파워들, 이렇게 불러드리면 좀 기분이 덜 나쁘실까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휘둘리는 어떤 분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진행이 되겠죠. 대통령은 이기셨고, 단지 저는 마음이 또 아픈 건가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재밌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역동적이고, 이렇게 고단수의 힘든 싸움을 단계 이기면서 밟아나가는 이 과정이 머지않은 장래에 전 세계를 장악했던 글로벌 엘리트 파쇼 세력과의 싸움에서 사람들, 엘리트가 아닌 사람들, 진짜 지구의 주인들은 어떻게 승리했는가? 그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싸움을 리드한 국가로 새겨질 건 확실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기대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말씀을 드리게 될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빨리 그 유엔 총회에서 올해 유엔 총회에서 남북미 세 정상이 다시 만난다는 소식이 들렸으면 좋겠고, 그리고 진짜 왕청 같은 밑도 끝도 없는 저의 그 헛소리를 해보면, 글쎄요, 이 박지원 의원이 청와대든 어디든 박지원 의원의 소스 그게 계속 작동하고 있을지, 계속 정상적으로 앞으로도 일을 하게 될지, 그런 궁금증, 호기심도 살짝 들었었습니다. 이거는 이 또라이 아줌마의 혼잣말이었고요. 금방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계속 행복하게 즐겁게 잘 지내고 계실 걸로 믿겠습니다.